2012년 12월 23일 미국 휴스턴에 살고 있는 제이미 멜가와 산드라 멜가의 집에 짐의 형제 헤르만 가족들이 가족 모임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 이미 약속되어 있던 방문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헤르만이 차고 문 중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고를 통과해 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짐과 샌디를 찾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그러다 안방 쪽에서 샌디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방 욕실 쪽에 옷장문을 막고 있는 의자를 발견했고 옷장문을 열었을 때 팔다리가 묶인 채 누워있는 샌디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곳에 짐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 마음은 급해졌죠. 그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샌디가 발견된 옷장에서 약 9m쯤 떨어진 안방 침실의 옷장에서 나체의 상태로 구타당하고 칼에 찔려 사망한 짐을 발견합니다. 그의 다리는 전화선으로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밧줄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어요. 칼에 찔리고 베인 자상이 31개, 외에도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해 두개골, 뇌, 안면뼈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양손에는 방어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공격에 힘이 닿는 대로 저항한 것으로 보였어요.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집안 수색을 했을 때 욕조 안에서 흉기로 보이는 부엌 칼과 하얀 여자 블라우스를 발견했고 뒤진 듯한 흔적이 있는 서랍과 보석함을 발견했죠. 그리고 침대 위에는 짐의 지갑이 열린 채 있었습니다. 짐이 사망한 곳에서는 잠긴 금고와 숨겨져 있던 장전된 총을 발견했어요. 금고를 열려고 했던 흔적은 있었지만 금고에서 귀중품을 훔치지는 못했죠. 이날 부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짐은 과테말라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연인 사이가 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 결혼을 했어요. 짐은 IT 전문가가 되었고 샌디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딸 로즈도 낳았습니다. 정말 사이좋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샌디가 몇 가지 지병을 앓고 있는 것만 빼면 말이죠. 샌디는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와 간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고 고관절 치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날도 있었습니다. 딸 로즈의 말에 따르면 엄마 샌디가 격렬한 발작을 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했죠. 그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멜가 가족의 지인은 짐이 아내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샌디는 운전하다가 발작이 일어날까 두려워 운전도 하지 못했죠. 많은 일상활동을 짐에게 의존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속해서 케어한다는 게 지칠만도 한데 짐은 어떻게든 아내의 병을 고치고 싶어 병과 치료법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짐이 살해된 건 부부가 32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던 날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2일 샌디와 짐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샌디가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음료수 믹서기를 사기 위해 CVS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구입한 믹서로 음료를 만들었고 짐과 샌디는 욕실에 있는 욕조로 들어갑니다. 욕조 안에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니 2시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다 집마당에 있던 개 4마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짐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나갔죠. 시간이 흘러도 짐이 돌아오지 않자 샌디도 욕조에서 나와 옷장 쪽으로 가서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샌디에게 그 이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옷장 안에서 묶인 채였다는 거죠. 유일한 생존자였던 샌디는 그날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편이 공격당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죠. 머리를 부딪히거나 맞은 후 정신을 잃었거나 간질성 발작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남편이 옆방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짐의 시신 상태를 봤을 때 꽤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아 짐이 살해당했을 당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멜가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32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던 그녀가 갑자기 남편을 죽였을 거란 사실을 믿지 못했죠. 샌디를 둘러싼 의혹들은 있었지만 물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바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 반이 지난 2014년 여름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3년의 시간이 더 흘러 이 사건은 2017년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바넷 검사는 샌디가 이혼을 원했지만 믿고 있던 종교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외면당할까 두려워 살해를 택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간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샌디가 짐을 유혹해서 전화선으로 그의 다리를 묶게 한 다음 부엌칼로 찔러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서랍 또한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샌디가 묶인 채 옷장에 가둬진 것 또한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상황임을 배심원들에게 재현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샌디의 의료 기록을 조사했는데 남편이 살해되기 몇 년 전까지도 발작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작이 있었다고 기억해낸 것도 지적했죠. 하지만 샌디의 변호인은 그녀의 손은 짐을 잔혹하게 공격했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깨끗했고 살해 이후 청소한 흔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발견된 다른 남성과 여성의 DNA는 멜가 가족 그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샌디를 범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없고 금고에 피 묻은 손잡이의 DNA 분석도 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 살해 혐의와 범죄 현장을 연출한 혐의로 2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2031년이 되어서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죄 판결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딸 로즈는 엄마가 아빠를 죽이지 않았을 거란 걸 안다며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10만 달러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그녀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딸 로즈는 당시 발견된 DNA 증거가 엄마의 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스럽고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자신과 남편이 본받고 싶은 모습이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전직 소방서장이자 현재 범죄수사 팟캐스트 진실과 정의의 진행자인 밤 러프는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핵심이 없다고 지적했고 짐이 뒷마당에 개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뒷문을 열었을 때 가해자들이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짐이 개들을 데리러 갔을 때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개들이 짖었을 가능성도 얘기했죠. 또한 욕조에서 발견된 여자 블라우스는 코스트코 전용으로 판매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코스트코 회원 중 한 명일 거란 가설도 있었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카드를 소지해야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과연 짐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샌디는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까이에서 부부를 지켜본 가족들은 모두 샌디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말이죠. 저도 샌디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You said you're still wondering where he's at that time, right? You haven't heard from him. How long has it been? No, How long had it been from the time he got out to go check the dogs to the time you got out and went and got dressed? like 15 minutes, 20 minutes. He was supposed to just go move them and come back, right? Right. So, what noises were you hearing when you got out? Nothing. The jacuzzi was still going. So, you said you hadn't had much to drink. You're coherent, right? Mm-hmm. So, I mean, what are you hearing before you
said that you blacked out? Nothing? Nobody running? Nobody saying anything? Shouting? No? Nothing. You understand where I'm going with those questions? I understand, but I didn't hear anything. Help me. That's it. That's it. I need a lawyer. I'm not talking anymore because you guys are just trying to torture me here. I'm not torturing you. I'm asking for help. But you love your husband? Yes, I love my husband. You care about him? Yes. But you want us to finally kill him? Of course. I don't think you did. Did you kill your husband? No, I didn't.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your husband's death? No. 남편이 나가고 15분 이상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찾지 않았는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던 시간에는 짐이 공격당하고 있었을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왜 범인을 찾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짐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던 샌디가 과연 짐을 죽여서 얻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샌디가 피해자라면 짐을 죽인 범인 혹은 범인들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범인으로 아내가 잡혔지만 속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짐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